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25일경 이렇게 뭐 경 할 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쓰는 게 맞지요. 25일경도 되지만 예를 들면 뭐 두시경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두시경, 그렇죠? 두시경, 시경, 가수, 성시경.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게 맞겠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가나다 순 띄어쓰기 알아볼게요. 잘 쓰는 말이죠. 가나다 순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이런 말 잘 쓰는데 순은 여기서는 붙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다 순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순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의존 명사로도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접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즉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착순, 도착한 순이죠. 선착순, 뭐 같은 말로 도착순이 되겠네요. 도착순, 이렇게 붙여 씁니다. 나이순, 이름순, 전미사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띄어쓰는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의존 명사 쓸 때도 있는데 이때는 좀 형태가 틀립니다. 뭐 문장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도착한 순으로, 키 큰 순으로. 즉 이게 뭡니까? 순서로 이렇게 단어가 대체가 되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더 예시는 필요 없고 아무튼 이게 문장의 형태가 이 관형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의존 명사를 쓰이는데, 보통은 대다수는 접사로 쓰인다. 접사로 쓰기 때문에 붙여 쓴다. 가나다순도 붙여 쓴다. 기역 니은 순은 붙여 쓴다. 기역 니은 순, 이렇게 붙여 쓴다.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선착순만 외우자. 선착순 우리 쓸 때 어떻게 쓰냐? 선착순 이렇게 쓰는 사람 없다. 보통 이렇게 붙여서 선착순을 쓴다. 그래서 보통 선착순 이렇게 쓰니까 가나다 순도 요거와 연관 지어서 이렇게 가나다 순도 붙여 쓰자. 그래, 맞다. 아싸라비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가는데 두 개 다 맞죠. 근데 뜻이 틀리죠. 띄어 쓰는 대와 그냥 붙여 쓰는 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가는 데는 이렇게 붙여 썼죠. 그래서 이거는 연결사로 쓰이는 겁니다. 연결의 의미. 뭐뭐 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나 지금 학교 가는데, 이럴 때는 붙여 쓰는 거죠. 연결의 의미. 이 가는 데는 이 대를 꾸며주는 거죠. 이 대는 뭡니까? 의존 명사죠. 뜻이 뭐죠? 장소, 곳,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는 데 뭐죠? 내가 가는 데는 나이트클럽이야. 내가 가는 곳은 나이트클럽이야. 이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외울 것도 없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순 일본말이에요.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실제 일본에서 쓰고 있는 일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가라 있죠, 가라. 가라가 뭐죠? 가라. 가짜죠. 가짜란 말을 우리나라 말 쓰면 되잖아요. 가라. 야, 가라치지 마. 야, 구라치지 마. 가짜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가오 잡지 마. 대전에 가면 가오동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가오동이 있더라고. 가오를 많이 잡아서 가오동인가요? 가오 잡지 마 할 때 가오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가오가 뭡니까? 체면이죠, 체면. 야, 가오상해. 야, 체면상해. 체면이죠. 또 꾸사리가 있어요. 꾸사리 주는 거, 구사리 주는 거 뭐죠? 핀잔이죠. 핀잔 주지 마. 또 몸에 기스가 많이 났죠. 차에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스를 흠이라고 부르죠. 가라는 가짜, 가오는 체면, 구사리는 핀잔, 기스는 흠으로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썼는데 헷갈리는구나. 가만두지 붙일까 띄울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가만두다라는 게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건드리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라는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두죠. 가운데 만두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만두.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가제수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제수건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가제수건을. 집게 가제도 아니고 가제수건, 그 면으로 된 수건이 있어요. 가제수건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궁금했어요. 가제가 뭐야 도대체. 찾아보니까 가제, 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가제. 독일어로 가제라고 씁니다. 독일어로 가제. 같은 말 뭐죠? 거주죠. 거주. 가볍고 부드러운 무명배를 말합니다. 보통 붕대로 쓰이고 있죠. 붕대의 재질. 그게 다 가제, 무명배 맞는 겁니다. 무명배는 뭐죠? 무명실로 짠 배를 뜻하는 거죠. 즉, 가제수건은 거즈 형식으로 된 수건을 말하는 거죠. 가제는 독일어에서 왔다. 근데 이거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써줘야 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제 다 있죠. 있는 말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죠. 가제가 뭐였죠? 독일어로 거주라고 했죠. 거주. 사전에 다 등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거주, 무명배. 그래서 가제 수건 할 때 가제 띄고 수건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제는 이 가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짙게 많이 달려있는 그 가제 있지 않습니까? 가제. 가끔 헷갈려요. 가제가 이걸로 써야 되는지 저만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외웠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외웠냐? 저는 가제는 이제 집게가 가제는 이제 집게 가제죠. 집게 가제 푸르르르르 물풀. 요게 집게 모양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가제.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죠. 다 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를 오히려 더 뭐 격식 있는 자리에서 격식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감사합니다는 한자어라는 거고요. 고맙습니다는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4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4대 사상을 가진 작자들이 감사합니다를 우러러 보면서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를 써야 된다고, 고맙습니다는 마치
한 템포, 아니 한 템포가 아니고 더 낮춰보면서 어디 감히 고맙습니다는 말 아니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존중해줘야지 이런 썩어빠진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하고 있는데 4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쓰는 게 더 바람직한 겁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개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같이 욕을 얻어먹었다. 개같이 욕을 먹었다. 욕먹었다 한다 하니까 붙일 쓰고 개같이 욕먹었다. 띄었습니까? 아니죠. 붙였어야 됩니다. 이런 개같은 꼴을 당했나 개 같은 꼴을 당했냐 할 때는 띄었습니다. 개같이는 붙였습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니까 붙였어야죠.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격조사로 같이 붙였습니다. 얼음장같이, 눈같이, 소같이란다. 조사는 붙였어야 됩니다. 같이 가자 이거죠. 두 개 더 같이 가려면 붙어서 같이 가야지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개기다와 삐대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기다가 뭐죠? 개기는 거죠. 선배한테 너 자꾸 개길래? 이거? 표준어입니다. 너 자꾸 거기서 삐대고 일 안 할래? 이거? 표준어입니다. 2018년도 표준어가 됐어요. 18년도에 된 건 아닌데 하여튼 2018년도 현재 개기는 것과 삐대는 건 표준어다.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표준어가 된 겁니다. 개기지 마라. 이거 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았는데 삐댈래?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았는데 표준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글을 쓸 때 재밌게 충분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아.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거북이 걸음 띄어쓰기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이런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거북이 걸음이라고 해서 이제 띄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북이 걸음은 한 단어로 붙여 써야 됩니다. 뜻은 아주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 걷는 걸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로 거북이 걸음이라고 한 단어로 써야 된다는 거. 거북이 걸음은 아니다. 한 단어. 그럼 일단 먼저 외우는 방법부터 알고 가죠. 거북이 걸음. 느린 거잖아요. 거북이는 뛰지 않습니다. 쉽죠? 거북이는 뛰지 않는다고. 그쵸? 아주 쉽게 해결됐고 그러면 토끼 걸음은 없을까요? 거북이 걸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토끼 걸음은 없어요. 토끼 걸음은 이런 단어 없다. 그럼 거북이 걸음은 느린 거니까 좀 빠른 걸음을 좀 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는 없나? 그러면 뭐 토끼띠은 있나? 토끼띠? 토끼띠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사전에 있습니다. 있지만 뜻은 토끼처럼 빨리 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토끼띠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양손을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벌쓸 때 우리 많이 체육 시간에 뛰었잖아요. 그게 토끼띠이에요. 그게 토끼띠입니다. 뭐 토끼처럼 빨리 뛴다고 해서 그 토끼띠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거북이는 뛰지 않기 때문에 붙여 쓴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거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칠에 좀 헷갈리는데 나만 헷갈리나? 거칠에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는 뜻이죠. 거칠에. 거칠에 신경 쓴다. 뭐 이거 비슷한 말로 눈치레라고도 합니다. 눈치레. 답이 나왔네요. 레입니다. 레가 아니죠.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건 얘가 아니잖아요. 예법에 어긋난 거잖아. 그래서 레로 써준다. 아이 쉬워.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개슴칠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슴칠에 헷갈립니다. 개도 이개가 맞는지 저개가 맞는지도 헷갈리죠. 개가 이개가 맞는지 저개가 맞는지
혹은 개슴7회가 맞는지 개슴7회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개슴7회는 일단 이게 맞습니다. 개슴7회는 뭐가 같냐면 거슴7회와 같은 말입니다. 거입니다. 거기 때문에 이 개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거슴7회, 개슴7회, 눈을 뜨는 거 있죠? 이렇게 확실히 안 뜨고 흐리멍덩하게 뜨는 거. 그럼 칠까요? 칠까요? 보통 표준어는 발음, 가 맞다고 했습니다. 예전 했던 거 시라소니가 아니고 뭐였죠? 스라소니였죠. 스라소니. 이런 식으로 발음이 거의 99.9999% 발음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보통 이런 말 씁니다.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이게 헷갈리죠, 계제가 아니다죠, 계제가.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계제는 뭐죠? 그렇죠. 이건 외우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계산이죠, 계산.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라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계산하지 마라. 외우려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게 계산이 뜻이 아닙니다. 계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견출지 알아볼게요. 견출지가 많이 쓰지만 견출지 한자로 이렇게 쓰죠. 견출지, 종이지. 견출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로 견출지를 지향하고 우리나라 순화어로 찾음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출지란 말을 쓰지 마시고 일본식 한자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찾음표라고 우리나라 말 이 순화어 이 찾음표라고 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견출지가 일본식 한자어였다니 놀랍네요. 찾음표가 뭐죠? 사전적 의미가 책이나 서류 따위에서 분류를 목적으로 붙이는 작은 종이, 흔히 책이나 서류 따위의 가장자리에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붙이고 표시한다. 찾기 쉽게 하는 거 찾음표, 견출지가 아닌 찾음표. 앞으로는 찾음표로 쓰세요. 견출지 붙이세요 하지 말고 찾음표 붙이세요 이렇게 쓰시라고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즐거입니다. 오늘은 계속해 줄 거야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항상 뒤에 게 맞았으니까. 계속해 줄 거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하다 일단 기본형. 계속하다 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하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계속해는 당연히 붙여 쓰는 게 맞다. 띄어 쓰면 안 되고. 계속해 줄 거야. 줄 거야를 볼까요? 줄 거야. 줄 거야는 뭐죠? 줄? 원래는 뭐 어떻게 씁니까? 줄 것이야. 이거의 구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구어체잖아요. 구어체. 이건 문어체. 문어체. 줄 것이야. 당연히 띄지요. 줄 것이야.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줄 거야. 꾸며줘야 되니까 띄어 써야 되지. 그래서 이건 붙여 쓰고 이건 띄어 쓰고 계속해 줄 거야. 이걸 붙여 쓰는 바보는 없죠. 당연히 띄어 써야죠. 그래서 계속해 줄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안녕.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이시옷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고깃국이 맞냐? 뭐가 맞냐? 고깃국이 맞습니다. 북엇국은요? 북엇국이 맞지요. 단어가 합해지는데 된 소리가 난다? 그럼 사이시옷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두 종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 한글과 한글일 때, 한글과 한자어일 때, 한자어와 한글일 때는
되는 소리 간다 사이시어 붙입니다. 근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외가 6가지가 있었죠. 그 6가지가 뭐였죠? 고태차 세수해였어요. 고는 곧간 한자말인데 사이시어를 붙여줍니다. 예외니까. 태는 퇴간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시옷을 붙여줍니다. 왜요? 예외니까. 차는 찻간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시옷을 붙여준다. 왜요? 예외니까. 새는 셋방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시옷을 붙여준다. 왜요? 예외니까. 수는 숫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시옷을 붙여준다. 예외니까. 해는 횟수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시옷을 붙여준다. 왜요? 예외니까. 원래는 붙이지 않는데 이 6가지만 고태차 세수해만 사이시 된 소리가 나는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고깃국은요. 고기가 한자어입니까? 국은요. 한자어입니까? 고기가 한자어인가요? 고기는 한글어. 한글이죠, 한글. 우리나라 말. 국도 한글. 우리나라 말이죠. 한글 플러스 한글인데 되는 소리가 나니까 시옷을 붙여주는 거죠. 고기, 우리나라 말. 국도, 우리나라 말. 한자어가 아니죠. 고기도 한자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 플러스 우리나라 말로 했는데 되는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그래서 답은 공, 깃밥, 국. 그죠? 솥값, 솥값. 다 시옷이 붙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고데기 알아볼게요. 고데기 2018년 6월 20일 경향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고데기 내려놓은 흑인 여성들. 고데기?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야 저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봤지요. 고데기가 뭐죠? 고데기? 이렇게 불로 가열해서 머리 이렇게 손질하는 집게 모양의 기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이건가? 없어요. 오잉?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뭐야?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답은 고대입니다. 고대.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일본의 고대에서 온 말입니다. 즉 일본 말이에요. 고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데기가 맞는데 이제 여기는 기구 기자를 이제 해가지고 고데기라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고대라고 써야 됩니다. 이제 일본 말이니까 이걸 순화해서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어떻게 순화시킵니까? 머리카락에 인두질을 해라. 머리 인두. 예? 머리 인두. 혹은 지진머리. 하여튼 이런 식으로 머리 인두질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그렇지 어감이 머리에다 인두질을 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고대기가 아니라는 거. 고대기가 아니라는 거. 고대로 써야 된다는 거.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감색 해볼게요. 곤색이란 말 자주 씁니다. 곤색 뭐죠? 짙은 남색이라는 뜻이죠. 짙은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감색이라고 표현하죠. 감색. 곤색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어 투. 곤색이죠. 곤색. 일본말로 이렇게 발음 이렇게 씁니다. 곤색.
감색으로 쓰는 게 맞다. 곤색은 아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곰이, 이게 곰이에요. 곰이 몇 마리 있어 지금? 2마리. 곰이 2마리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꼼꼼히 그려봅시다. 곰이 2마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리자고요? 꼼꼼히 그려보자. 곰곰이는 이게 맞고 꼼꼼히는 이게 맞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서 꼼꼼히 그리자.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공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죠? 요새 사람들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일단 공희가 맞고 공이는 아닙니다. 근데 공이란 단어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이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요새는 아마 이 말 거의 안 쓸 겁니다. 아마 이 말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저는 쓰더라고요. 저는 1976년생인데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떨 때 제가 쓰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앞에서 뭐 이렇게 막 뭘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공희 모두 해당된다. 공희, 즉 공희는 뭐라고 했죠? 모두라 뜻입니다. 뭐 사전에 예문을 보면은 2사람 공히 해당되는 일이다. 군관민 공히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모두라는 옛 말입니다. 공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희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보통 부사격 조사로 많이 쓰이는 희가 쓰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말로 보통 이렇게 공이란 말을 썼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공희가 맞고 공희가 뭡니까? 뭐 분해하다 보면 소총을 분해하면 그 공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뇌관을 때려주는 공희 부분. 그거는 이제 그게 공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희는 모두란 뜻의 공희는 희로 써준다는 거.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관심 있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다는 일단 답부터 이게 맞습니다. 있다로 끝나는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10개 남짓이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띄어쓰는 게 맞지요. 관심 있다. 당연히 띄어써야 됩니다. 있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말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볼까요? 한 단어입니다. 맛있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만 붙입니다. 재미 있다. 자주 쓰는 말이죠. 하루에 한 번 꼭 씁니다. 재미있다. 하루에 한 번 꼭 쓰죠. 멋있다. 이렇게 멋있어? 잘생겼어? 하루에 한 번 꼭 쓰죠. 아빠 나 너무 멋있는 거 같지 않아? 그쵸? 요런 단어 한 10개만 빼고는 다 띄어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교육시키다와 교육하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의미가 좀 틀립니다. 교육하다는 건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시키는 건 남을 시키는 겁니다. 즉 교육하는 거는 내가 직접 교육을 시키다는 건 남에게 시켜서 교육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수학 선생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학 선생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키다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근데 국어는 잘 모른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 교육시킨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교육하다는 내가 직접 하는 거, 시키는 건 남에게 교육을 의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구더기 알아볼게요. 구더기. 구대기가 아니고 구더기입니다. 구더기가 뭐죠? 그렇죠. 파리의 애벌레입니다. 파리 애벌레. 여기가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파리가 되죠. 구더기 보셨나요? 어디서 사나요? 그렇죠. 더러운 곳에 삽니다. 그래서 구더기입니다. 더러운 곳에 안 살잖아요. 더러운 곳에 살죠. 그래서 구더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구둣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어떻게 발음을 했습니까? 구둣발이라고 발음을 했죠. 된 소리가 나네요. 된 소리가 납니다. 한글,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 된 소리가 난다, 사이숏 붙이죠. 한자어 플러스 한글, 된 소리가 난다, 사이숏 붙입니다. 한글,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된 소리가 난다, 사이숏 붙입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된 소리가 난다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6가지가 있었죠. 고태차, 세수해, 고태차 세수해 널 데리러 가, 곧간, 퇴간. 고랑 간은 한자어지만 사이숏을 붙입니다. 6가지 예외니까. 찻간, 세수의 세는 뭐였죠? 셋방, 수는 숫자, 해는 횟수. 회랑 수는 한자어지만 사이숏을 붙여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한번 볼까요? 구두발, 구두발. 구두가 한자어입니까? 잘 모르겠죠. 발은요. 이건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있고, 우리나라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 소리가 난다. 사이숏을 붙여야죠. 그러니까 구두가 뭔지 몰라도 사이숏을 당연히 붙여주는 겁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군대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군대 가면 이제 구보를 뛰라고 합니다. 구보. 달리는 거죠. 쉽지 않습니까? 구보란 단어를 써요. 구보. 구보. 이게 일본식 한자어죠. 일본식 한자입니다. 구보란 말을 쓰는 거. 어제는 뭐로 써? 총기, 수입이란 단어를 썼죠. 다 일본식 한자예요. 구보도. 달리기라고 하면 되잖아. 왜 달리기라고 말하면 좀 없어 보이나? 네? 좀 없어 보이나요? 달리기라고 말하면은? 자, 달리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엔 달리기 시간이다. 좀 그래요. 점점 바뀌어 나가야죠. 군대도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궁상 떨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궁상 떠는 게 뭐죠? 궁상이 드러나 보이도록 행동하는 거죠. 물건을 사면 이제 막 한동안 쓰질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이게 뭡니까? 궁상 떠는 거죠. 궁상 떨 때 띄어쓰기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궁상 떨다는 한 단어로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궁상 떨다.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궁상 떠는 사람들 봤습니까? 궁상 떠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대범해 보입니까? 속이 좁아 보입니까? 속이 좁아 보이죠? 네로 마인드예요. 그죠? 좁죠? 그래서 붙였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범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궁상 떠는 사람은 속이 좁아. 그래서 붙여 쓴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가까워 왔죠. 물론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는 추석이 한참 지나고 겨울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경이라는 말도 있고 귀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경길, 귀성길이 막힌다 이렇게 쓰는데 이건 띄었어야 됩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귀경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돌아갈 귀잖아요. 돌아갈 귀를 어떻게 쓰죠? 한자로? 돌아갈 귀, 돌아간다. 귀경, 서울경. 뭐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귀경 정체, 막 도로에 막 이렇게 막 정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이. 귀경은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서울로 돌아가는 거. 이거에 반대되는 말로 귀성이 있어요. 귀성. 귀성은 뭐냐? 귀경하고 반대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울이 아닌 고향으로 가는 길을 귀성길.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귀성길이라고 쓰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귀경길이라고 쓰는 게 맞지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향으로 내려갈 땐 귀성, 다시 집으로 서울인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걸 귀경길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 성은 뭐냐면은 이 살필성이에요. 살필성. 성묘할 때 묘자리 산소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묘를 이렇게 살피는 거 성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에요. 또 이게 이제 마을이란 또 뜻도 있고 하니까 뭡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살피기 위해서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고향 갈 땐 성, 서울 갈 땐 경. 둘이 헷갈려서 사용하지 말자.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라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어요. 그러니까 피자 그라탕이라고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그라탕은 아닐 것이다.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뭐 제품명에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준어는 죄송합니다. 그라탱이 맞습니다. 그라탕이 아닙니다. 그라탱으로 써야 됩니다. 신기하죠? 탱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탕이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탕이라는 전미사 있습니다. 뒤에 탕을 붙이면 이게 국을 뜻하는 이 탕이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전미사가 있죠? 뼈다귀탕, 설렁탕, 갈비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다 이런 탕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그라탕도 탕을 이렇게 붙이면 어색하죠? 그래서 그라는 탱으로 가자. 외우기 쉽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치가입니다. 오늘은 그런데도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문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는 뭐죠? 대도? 그런 다고 해도 이거의 줄임말이죠.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죠. 하자고 해. 하재가 뭐였죠? 하자고 해. 그죠? 뭐한데 이쁜데, 예를 들어 이쁜데는 뭐죠? 이쁘다고 해. 아니구나. 이쁜데는 아무튼 간에 이거는 없는 걸로 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도는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는 뭐죠? 그런데도는 앞에 말에 반대로 쓰이는 거죠. 문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랑 비슷한 게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맥상 바뀌었을 때, 문맥상 의미가 뭔가 반전이 됐을 때는 요 대를 쓰고, 그런 대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 대도는 하재하듯이, 야, 걔 이쁘대 이거 뭐죠? 이쁘다고 해. 이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대도는 똑같이 그런다고 해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지와 그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맞지? 그치? 그렇지? 이런 말 쓰죠. 그지? 맞지? 그지? 둘 다 틀립니다. 입말로는 쓰고 있는데 글씨로 글자로 쓰려면은 그렇지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맞아요. 이렇게 준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국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쓰는데 준말로는 실제로 글씨로 쓰는 준말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셨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그지없다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그지없다가 무슨 뜻이죠? 끝이나 한량이 없다, 그건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그지는 옛말로 한도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지라고도 하죠. 우리들 그지가 뭐죠? 그렇죠, 거지죠, 거지.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띄어 쓰면 안 됩니다. 그지없다는 한 단어로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지가 뭐라고 했죠? 거지죠.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동그라미가 돈이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붙여 써야 돼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금액할 때 쓰는 금입니다. 금 500만원정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용법을 보면 금 쓰고 띄고 500만원 당연히 띄는 거죠. 원정은 붙인다.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표준어 발음일 때는. 그런데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띄었으면 여기다가 첨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글자를. 예를 들어 금 500만원 정을 띄어서 쓴다면은 이게 원래 맞는 건데, 표준어법상은요. 여기에 뭐를 숫자를 쓸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500만원이 아니고 그냥 100만원 정이라고 100만원 정을 쓰면, 아니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띄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첨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숫자나 글자를. 그러면 금액이 확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붙여 쓰는 것을 공문서에서는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럼 뭘로 써야 되죠? 뭘로 써야 될까요? 네?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보면은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금 113만 5천 아니구나 11만 3,560원 이렇게 쓰고 금 10이라고 안 씁니다. 10이라고 씁니다. 1만 3,560원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것을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는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어법상은 어떻게 쓰는 거죠? 금 띄고 11만 3,560원이라고 쓰는 것을 이렇게 원칙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써야 할까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쓰면 되겠네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죠, 깊숙이. 깊숙이입니다. 깊숙이입니다. 깊숙이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누군가 깊숙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히히히히히히. 웃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로 쓴다. 아듀.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꼴값 한 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금 꼴값 한 해 뭐가 맞죠? 이게 맞죠. 꼴값 한 해는 값을 써야 됩니다. 꼴이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의 형체, 어떤 모양, 또 어떤 얼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꼴값 한다 할 때는 얼굴값 한다, 몸값 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꼴값이라는 단어는 일단 상대방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이죠. 욕이랑 비슷한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꼴값 하네. 그래서 어떤 몸값이 너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놈이 이렇게 나대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꼴값 하네, 꼴값 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육값이라는 단어도 있단 말이죠. 육값, 있잖아요. 육값 떠네, 육값 하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육값 하네가. 이건 뭐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육값은 똑같이 이게 값이라고 해서 이거 육값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다. 육값은 뭐냐면 60갑자를 육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신 육갑하네 이런 말 써요. 병신 육갑하네. 병신이 육갑을 60갑자를 외운다는 의미입니다. 병신이 60갑자를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상인도 외우기 힘든데. 그래서 병신 육갑하네. 그래서 병신 생략하고 육갑 떠네 육갑하네 이렇게 씁니다. 값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60갑자니까. 60갑자가 뭐죠? 60갑자가 10간과 12지를 합해서 만든 우리 연도 옛날에 막 을유년, 뭐 기미년, 을해년, 을무년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간이 뭐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게 있죠. 12지는 뭐죠? 자, 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10개와 12개를 합해서 60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년, 자축이니까 갑자년, 그죠? 갑자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60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1세가 됐을 때, 만으로 60년 됐을 때 회갑을 하잖아요. 회갑잔치. 갑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62세는 뭡니까? 진갑이라고 하죠. 진갑. 왜요? 이건 나갈진. 이제 갑에서 다시 나간다 해서 62세는 진갑.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알 것은 꼴값 떤다 할 때는 값은 이 값을 써주고 육값 떤다 할 때는 이 값을 써준다는 거. 아듀.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꼴찌 알아볼게요. 꼴찌가 맞지요? 꼴찌 아닙니다. 1등이 있으면 뭐가 있죠? 꼴찌가 있죠. 꼴찌 헷갈립니다. 찌를 써야 되죠. 왜를 찌를 써야 되냐? 꼴찌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렇게 혀를 차게 된다고. 그래서 꼴찌. 원래는 뭐냐면은 기역이나 받침이 비읍일 때, 즉 가방일 때 뒤에 된소리가 나면은 이때는 그냥 예사소리를 써줍니다. 예사소리. 그러니까 된소리를 안 써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방 외에 리을이나 이렇게 붙었는데 된소리가 나면 된소리를 밝혀서 적어준다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깍두기. 기역이죠. 받침이. 뚜루 발음이 나는데 그냥 두루 씁니다. 딱지 있잖아요. 딱지치기. 딱지. 기역이잖아요. 찌 발음이 나지만 그냥 지읒을 써주는 거죠. 난리 법석 할 때도 가방이니까 받침이 비읍이니까 뒤에 썩 발음이 나지만 석이라고 써주는 거죠. 이렇듯이
받침이 가방일 땐 뒤에는 예사소리를 써주는데 그 외에는 된소리를 밝혀서 써준다. 꼴찌를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쯧쯧쯧.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꼼냐 알아볼게요.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꼼냐? 왜? 꼼냐? 꼼냐? 기본형이 뭘까요? 그럼 꼽다가 되겠죠. 기본형 꼽다. 그죠? 근데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꼽냐? 꼽다? 그럼 굳이 사전에 찾으면 뭐가 맞을까요? 의미상으로 봤을 땐. 아니 꼽다를 찾으면은 이거는 사전에 있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니를 빼고 보통 꼽냐 꼽냐 이렇게 아니 꼽냐? 원래는 뭘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니 꼽냐? 아니 꼽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건데 아니를 빼고서 그냥 꼽냐만 하는 말투가 빈번하게 쓰이고 저 또한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꼽다라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다. 정확한 것은 아니 꼽냐가 맞다. 꼽냐는 틀린 말이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꼽냐. 안녕하십니까, 지거입니다. 오늘은 꿰매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꿰매다는 이 매자나 이 매자 쓰는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통 꼬매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틀리죠. 꼬매다 아닙니다. 꿰자를 써야 되는 거죠. 꿰. 근데 이 매자를 쓰는지 이 매자를 쓰는지 헷갈립니다. 이거 쉬워요. 매다가 뭐죠? 이렇게 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뭔가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를 쓰는 거고, 이 매는 보통 어디에 쓰였죠? 어깨에 가방을 맬 때 이렇게 매를 썼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 매다와 매다를 그 동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꼬매다는 아니고 매다도 꿰매다는 게 의미 자체가 뭔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매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독일에 가면 라인강이 있어요. 라인강 어떻게 쓸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띄어서 라인하고 강으로 띄어서 쓰는 게 맞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7년 3월 28일 개정이 됐어요. 다 붙여 쓰자. 왜? 이것을 다 이렇게 떼서 쓰면 어떻습니까? 가독성이 떨어진다고요. 왜일까요? 자, 봅시다. 라인강. 강은 라인강이 있고 또 땡땡땡 강이 있고 땡땡땡 강이 있고 땡땡땡 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듬성듬성하니까 가독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붙이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건 이 붙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예요. 한강 있잖아요. 한강, 낙동강 이미 붙여왔어요. 이렇게 이걸 띄진 않는다고요. 이미 붙여왔는데 외래어 지명에 이름을 붙여서 강을 붙일 때도 이제는 붙여준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만 붙여줄까요? 아니죠. 설마 강만 붙여주겠습니까? 산도 붙입니다. 산. 예를 들어 일본에 가면 뭐가 있죠? 후지산이 있죠? 옛날에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띄고 썼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붙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굳이 안 띄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강도 붙이고 산도 붙여준다. 이제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 있죠. 바다 해. 그죠? 카리브해. 옛날에 띄었는데 이제는 붙여서 쓴다고요. 카리브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붙여 쓰는 걸로. 붙여 써도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다. 국민적인 수준이 올라왔다. 옛날엔 띄었어야지. 아, 이게 진짜 이게 바다고 어디까지가 지명이고 그걸 다 구분할 줄 모른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해줘도 글자 자체에서 구분을 안 해줘도 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붙여주는 걸로 갑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멋진 걸 알아볼게요. 멋진 걸, 오, 멋진 걸, 오, 좋은 걸, 이렇게 감탄의 의미 이렇게 쓰죠. 어떻게 합니까? 띄었습니까? 붙였습니까? 아, 붙였어야 됩니다. 멋진 걸 해서 이렇게 꾸며주듯이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 멋진 걸, 좋은 걸, 대단한 걸, 어떻게 씁니까? 붙였습니다. 왜죠? 니은 걸, 어미로 쓰이죠. 어미로. 어미는 붙였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멋진 걸, 멋진 걸 어떻게 외울까요? 걸이죠, 걸. 걸은 뭐죠? 걸이죠, 걸. 걸. 보이는 걸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찰싹 달라붙겠죠? 그래, 셋 붙였습니다. 아뉴.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이런 게 띄어쓰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이런 말 잘 쓰는데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요? 아, 여기 맞죠? 이게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는 뭐냐면 개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것 이에 구어적 표현입니다. 구어체. 구어체를 뭐 어떻게 했죠?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거는 구어적으로 쓰입니다. 원래는 뭐가 맞죠? 문어체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문어체는, 구어체는 거다.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시의 줄임말이 개입니다. 개. 구어체로. 것은 의존명사로 당연히 앞에 띄는 게 맞지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런 것이니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비트블럭이 있을 거 다 있어요. 오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있을 거 이상하죠. 있을 띄고 거라고 써야 돼요. 거는 것. 것의 구어적 표현이죠. 꺼는 없어요. 발음상 꺼가 발음이 나도 저걸 있을 거라고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트블럭 있을 띄고 거 띄고 다 띄고 있어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강가, 티그리스 강가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시를 보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시를 보다.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티그리스 띄고 강 띄고 가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냐? 우리 전에 배웠었죠. 강은 이제 국민적인 인식도나 국민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된다고 전에 교육이 아니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은 붙여 쓴다. 근데 가는 그럼 어떻게 쓰냐? 강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면 강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도 붙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냥. 그래서 1번 티그리스 강가 이렇게 완전히 붙여 쓰는 게 맞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티그리스 강은 붙여 써야 되니까 띄고 가, 이게 맞냐?
이게 맞아요. 3번 티그리스 띄고 강 띄고 가 틀리죠. 4번 티그리스 띄고 강가, 강가라는 한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냐? 이것도 틀립니다. 답은 뭐라고요? 답은 티그리스 강 띄고 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하면 2018년도 뭐라고 그랬냐면 강은 이제 라인강, 라일강 강은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붙여 써도 이게 강이 이름을 쉽게 누구나 구분할 수 있고 국민적인 수준이 이제는 붙여 써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또 어떤 거? 가독성 측면에서 붙여 써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 강 이름을 열거 한다고 보십시오. 라인강, 띄고 뭐 라일강, 띄고 강 이렇게 띄는 게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굳이 이 강을 띄지 않아도 강이란 걸 다 알기 때문에 붙여 써도 괜찮다고 해서 붙여 쓰는 걸로 그렇게 표준어가 바뀌었어요. 그럼 붙여 쓰는데 가는 강가까지 붙였다고 해봐요. 티그리스 강가까지 붙여 쓴다고 해봐. 복잡해.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된 거야. 가 정도는 좀 띄워주라는 거죠. 강가라는 단어만 딱 쓰려면 붙여도 되는데 앞에 뭐 티그리스 강, 가, 한강, 가, 그죠? 낙동강, 가 할 때는 띄었어라. 왜요? 가라고 좀. 붙지 말고 띄라고 좀 가라고. 그래서 가는 띄워줍니다. 안녕.